시댁에서 쫓겨난 과부가 은전 5잎으로 귀신집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미쳤나 봐. 저런 흉가를 사다니. 하지만 그날 밤 폐가 바닥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깍, 툭 딸깍. 8살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미, 저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과부가 떨리는 손으로 흙을 파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이 여인은 훗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폐가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더 이상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든지 애들 데리고 살 길을 찾든지 그 말이 전부였지요. 과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8살 딸아이 연희와 5살 아들 석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머니엔 남편이 남긴 은전 10잎이 전부였습니다. 어미, 어디 가요? 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찾으러 간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동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8살 아이가 알았던 겁니다. 이제 할머니 댁은 자신들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아도 집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부들이면 집안이 기운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을 끝에서 허물어진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집이라 부르며 피해 다니던 폐가였지요. 마침 그 집 앞에서 주인 노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아직 주인 있소? 노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고 싶으면 가져가. 누가 살겠다고 들어오질 않아. 10년째 비어있는 집이라오. 과부는 잠시 침을 삼키고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삽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옛날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관가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그 뒤론 흔적도 없더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면 돼오? 노인은 웃었습니다. 은전 5잎이면 된다. 집이라기보단 흉이지만 말이오. 과부는 잠시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잠잘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말없이 주머니를 열어 은전을 모두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 노인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정말 살 거요? 들어가면 나중에 원망하지 마시오.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 원망할 처지가 아니오. 이 집이든 길바닥이든 오늘은 아이들 눕힐 곳이 필요하오. 그렇게 사람들이 버린 폐가는 돈을 주고 산 그녀의 집이 되었습니다. 대문을 여는 순간 먼지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연희가 치마를 꽉 붙들었고 석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미 무서워요. 석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들고 먼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무섭지 않다. 어미가 있잖니. 연희가 동생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석아, 괜찮아. 우리 이제 우리 집 있는 거야. 그 말에 과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8살 딸아이가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비는 새는 지붕으로 떨어졌고 바람은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어미가 꼭 이 집을 고쳐줄게. 연희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미, 저는 괜찮아요. 이 집이 좋아요. 석이도 품에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우리 집이니까요.
과부는 두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집을 산 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다시 나가는 날은 쫓겨나는 날이 아니라 내 발로 나가는 날일 것이다. 그리고 이 폐가가 훗날 그녀의 인생을 뒤집을 만큼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에 과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폐가는 비어 있었지만 완전히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닥 밑에서 딸깍, 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기가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미 무서워요. 그녀는 아이를 꼭 껴안고 달랬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어미가 여기 있잖니. 연희도 겁에 질린 얼굴로 곁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가, 무섭지 않아. 우리 어미가 지켜주실 거야. 과부는 딸아이의 그런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8살 아이가 얼마나 의젓한지 가슴이 저렸던 겁니다. 그때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미, 저 소리가 바람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과부는 등불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하지만 연희가 벌떡 일어서서 따라왔습니다. 어미 혼자 보내면 안 돼요. 저도 같이 갈래요. 그녀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부엌 뒤쪽 벽을 등불로 비추자 낡은 장독대 밑으로 이상하게 새로 덮인 흙이 보였습니다. 다른 곳은 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그곳만 유독 무른 흙이었던 겁니다. 연희가 물었습니다. 어미, 저기 뭐가 있는 거예요? 과부는 등불을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조금 파봤습니다.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도 아니었지요. 쇠였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더 파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방에서 혼자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보자. 그녀는 흙을 다시 덮고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연희가 물었습니다. 어미, 뭐가 있었어요? 과부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구나. 내일 해가 뜨면 다시 보마. 그날 밤 그녀는 아이들을 껴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켜주세요. 과부는 딸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꼭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아직 잠든 사이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그 자리로 가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없어 손과 나무 막대기로 조금씩 파내려 갔습니다. 한참을 파자 딱 하고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돌이 아니라 쇠였습니다. 녹이 쓴 철판이었지요. 숨을 삼키고 더 파자 철판 아래로 작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미, 뭐 하세요? 과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연희가 서기를 업고 서 있었던 겁니다. 동생 깰까봐 업고 왔어요. 그녀는 딸아이의 그런 마음 씀씀이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연아, 이리 와봐라.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나무는 오래되어 곳곳이 썩어 있었지만 쇠못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지요. 뚜껑을 여는 순간 빛바랜 비단에 쌓인 은덩이와 금장식이 눈앞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덩이는 손바닥만 했고 금장식은 정교한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희가 입을 가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미, 이게 뭐예요? 과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은덩이를 떨어뜨릴 뻔했지요. 이게
이게 진짜란 말인가? 손을 떨며 은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금장식은 비록 낡았지만 정교한 세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궁궐에서나 볼 법한 물건이었습니다. 연희가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미, 이거 우리 거예요? 과부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게 아니면 우린 살 수가 없어. 서기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습니다. 어미, 뭐 하세요? 연희가 재빨리 동생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서가, 아무 일 없어.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딸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과부는 눈물이 났습니다. 8살 아이가 상황을 파악하고 동생을 챙기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던 겁니다. 그녀는 재빨리 상자를 다시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독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들이고 과부는 말했습니다. 연아, 서가, 어미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본 것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연희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미. 저 알아요.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서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두 팔로 감쌌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기특하구나. 과부는 보화를 당장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을 피하려고 상자를 다시 묶고 폐가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대문을 세우고 지붕 새는 곳을 막고 우물을 청소했습니다. 연희가 어미를 도와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8살 아이가 걸레질을 하고 마당을 쓸었지요. 서기는 작은 손으로 돌멩이를 주워 담았습니다. 어미, 저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녀는 아들을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기가 참 든든하구나.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귀신집 들어가더니 미쳤나 봐. 저런 집 고쳐봤자 무슨 소용이람. 연희가 그런 말을 듣고 와서 울먹였습니다. 어미, 사람들이 우리 집을 귀신집이래요. 과부는 딸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연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단다. 여기는 우리 집이야. 서기도 치마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좋아요. 그녀는 두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과부는 은전 한 잎을 품에 넣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연희를 데리고 갔고 서기는 무서워해서 업고 갔지요. 쌀과 된장, 그리고 아이들 옷감을 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과부님, 어디서 돈이 났소?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 아껴 쓰는 거요. 연희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희가 물었습니다. 어미, 우리 거짓말한 거죠? 과부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단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미. 저 알아요. 우리 지켜야 하잖아요. 그날 밤 아이들은 폐가에서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연희가 동생 밥을 떠먹이며 말했습니다. 서가, 맛있지? 어미가 해주신 밥이야. 서기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과부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밥을 다 먹고 말했습니다. 어미, 이 집에 오길 정말 잘했어요. 그녀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큰 돈은 절대 티내지 말자. 조금씩만 쓰자고 다짐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폐가에서 밤마다 불빛이 보인다더라. 과부가 뭔가 캔에서 숨겼다던데. 게다가 폐가를 오래전부터 노리던 건달 출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협박했습니다. 그 집에 뭐가 있지? 내 목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오? 과부는 아이들을 뒤로 숨기고 말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요. 내 아이들 집이요. 연희가 치마를 꼭 잡고 떨었습니다. 서기는 두려움에 누나 뒤에 숨었지요.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집값으로 은전 5님 냈다며? 그런데 쌀 사고 옷감 사고 돈이 어디서 났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거라 했소. 더 캐물으면 관가에 알리겠소. 사내는 이를 갈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폐가 주변에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였던 겁니다. 연희가 잠에서 깨어 어미를 흔들었습니다. 어미,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과부는 딸아이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어미가 지킬게. 서기도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미 무서워요. 연희가 동생을 끌어안으며 달랬습니다. 서가, 울지 마. 어미가 우리 지켜주실 거야. 그녀는 두 아이를 껴안고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가 물었습니다. 어미, 우리 괜찮을까요? 그녀는 딸아이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어미가 꼭 너희를 지킬 거야. 서기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미, 저도 누나랑 어미 지켜드릴 거예요. 과부는 아들의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5살 아이가 어미를 지키겠다니요. 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이틀 뒤 낮 아이들이 집안에서 놀다가 벽장 뒤에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작은 틈이 있었던 겁니다. 연희가 어미를 불렀습니다. 어미, 여기 이상해요. 서기도 누나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미, 빨리 와보세요. 과부가 손을 넣어 벽을 밀자 벽이 움직이며 숨겨진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석실이 있었고 또 하나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어미, 저기 또 뭐가 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밖에 나가 있어라. 하지만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도 어미랑 같이 볼래요. 서기도 누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과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석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자를 열자 이번엔 금은보화가 아니라 낡은 장부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재물은 관가의 탐관오리가 백성에게서 빼앗아 숨긴 것이다. 찾는 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입을 막으려 할 것이니 조심하라. 이 집 주인이었던 나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어 도망쳐야 했다. 과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제야 노인의 말이 떠올랐지요. 옛날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연희가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미, 무슨 내용이에요? 그녀는 딸아이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연아, 이건 위험한 거란다. 서기가 두려움에 물었습니다. 어미, 우리 어떡해요? 과부는 두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괜찮다. 어미가 다 알아서 할게.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재물이 왜 폐가에 숨겨져 있었는지, 왜 아무도 이 집에 살지 않았는지를요. 그녀는 재빨리 장부와 편지를 치마 속에 감추고 석실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연아, 서가, 이 방 얘기는 절대 누구한테도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연희가 동생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가, 우리 약속하자. 절대 말 안 하기로.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할게. 과부는 두 아이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런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한다니요. 연희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미 괜찮아요. 우리가 지킬게요. 그녀는 딸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관가에서 낯선 아전이 찾아와 슬쩍 물었습니다. 그 폐가에서 이상한 걸 못 봤소? 과부는 모른 척했습니다. 이상한 건 다 낡고 허름한 것뿐이요. 아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집안을 둘러봤지요. 연희가 동생을 꼭 안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서기가 누나 무서워라고 속삭이자 연희가 입을 막으며 쉿하고 달랬습니다. 아전이 돌아간 뒤 연희가 물었습니다. 어미,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녀는 딸아이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연아, 조심해야 한단다. 그날 밤 폐가 창문이 돌에 맞았고 대문에 칼자국이 났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겁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미, 저 소리 뭐예요? 연희가 동생을 끌어안으며 달랬습니다. 서가, 괜찮아. 우리 어미가 계시잖아. 과부는 깨달았습니다. 보아보다 무서운 건 보아를 숨긴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두 팔로 감싸 안고 밤새 떨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우린 끝이야. 연희가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미, 저는 어미를 믿어요. 서기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과부는 두 아이의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흘 뒤 그녀는 무턱대고 금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에서 평판 좋은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연희와 서기를 데리고 갔지요. 선생님, 이걸 좀 봐주십시오. 훈장은 장부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큰일이요. 관가 사또에게 직접 알려야 하오. 연희가 두려움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훈장은 연희와 서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 아이들을 꼭 지켜드리겠소. 며칠 뒤 외지에서 온 상단 주인을 통해 비밀리에 관가 상급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아, 서가, 누가 와도 우리 집에 상자 얘기하지 마라. 연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미,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과부는 딸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니다. 우린 살 거야. 꼭 살아남을 거야. 서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미랑 누나랑 같이 있고 싶어요. 연희가 동생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서가, 울지 마. 우리 꼭 같이 있을 거야. 그녀는 두 아이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안하구나. 어미가 꼭 지킬게. 연희가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미, 울지 마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사흘 뒤 밤중 탐관오리 쪽 사람들이 폐가로 들이닥쳤습니다. 과부는 일부러 상자 하나를 보이는 곳에 두고 아이들과 함께 뒷문으로 빠졌습니다. 연희가 서기를 업고 뛰었습니다. 어미, 빨리 가요. 서기가 누나 등에서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무거우면 내려줘도 돼. 연희가 동생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가. 누나가 꼭 지켜줄게.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저기 있다. 상자를 가져가.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 상자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기가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연희가 재빨리 붙잡았지요. 바로 그 순간 횃불이 일제히 켜지며 사방에서 광군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엎드려라. 훈장이 미리 연락해둔 광군이었던 겁니다.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광군 장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집에 숨겨둔 재물, 그리고 이 장부가 있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이 살아남으려면 이걸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장교는 장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소. 당신은 큰 공을 세웠소. 추격자들은 결박당에 끌려갔고 폐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아이들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린 안전해. 연희가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미 무서웠어요. 서기도 매달려 울었습니다. 어미,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과부는 두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우린 이제 안전해. 연희가 동생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서가, 우리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서기가 누나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고마워. 누나가 나 지켜줬어. 연희가 동생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가,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그녀는 두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칠 뒤 탐관오리는 잡혔고 숨겨진 재물은 관가로 회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부에게는 포상이 내려졌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며 증거를 지킨 공로였지요. 사또가 직접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의 용기와 지혜에 감복했소. 이 땅과 집, 그리고 미천을 하사하겠소. 그녀는 작은 집과 논밭, 그리고 장사를 시작할 미천을 받았습니다. 연희와 서기도 어미와 함께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가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참으로 기특하구나. 어린 나이에 어미를 도와 어려움을 견뎠으니 말이요. 연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기도 누나를 따라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미를 도와드린 거예요. 사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아이들이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그대 가족이 바로 그러하구려. 마을 사람들은 폐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은 귀신집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이 살린 집이었군요. 과부는 폐가의 문턱을 쓰다듬으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대박이 난 건 금은 보화 때문이 아니란다. 어미가 너희를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야. 연희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미, 저희도 어미를 끝까지 지켰잖아요. 서기도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녀는 두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해서 이겨낸 거란다. 가하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했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우리가 바로 그랬구나. 연희가 물었습니다. 어미, 이제 우린 평생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과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젠 아무도 우릴 쫓아내지 못한다. 이 집은 우리가 지켜낸 집이니까. 서기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정말 우리 집이에요. 연희가 동생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서가, 우리 이제 평생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녀는 두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렇게 버려진 폐가는 과부와 두 아이에게 새 인생을 선물한 집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복이 깃든 집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다고 말입니다. 과부는 아이들과 함께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연희는 훌륭한 처녀로 자랐고 서기는 씩씩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날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그 시간을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박이었던 겁니다. 진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끝까지 놓지 않았기에 패가는 그들에게 새 인생을 선물했던 것이지요. 가와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더니 이 가족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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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